이번 영상부터는 미래 시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간다 현재 시제, 갔다 과거 시제, 갈 거다 미래 시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영어에서는 미래 시제를 어떻게 나타낼까? 첫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동사 will 예 사용하시면 됩니다. I will make soup. 나는 국을 만들 거야. 요렇게요. will 얘는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요 원칙만 좀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be going to 동사 원형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표현이죠. I am going to make soup. 나는 국을 만들 거야. 요렇게요. will 요놈하고 be going to 원형 요놈 요 두 가지가 우리들이 흔히 하는 영어에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will하고 be going to 요놈하고 차이가 있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요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죠. 해석을 해보면 will 뭐뭐 할 거다, be going to 뭐뭐 할 거다, 이렇게 똑같이 미래형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요거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지금부터 will 요놈하고 be going to 요놈의 차이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조동사 will 얘를 언제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will은요 주관적인 의지, 느낌, 판단 요런 걸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한다, 요렇게 책에 많이 나오죠. 주관적인 느낌이네, 뭐 판단이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뭔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걸 알아듣기 쉽게 제가 조금 과장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근거 없이 말하는 거예요. 계획도 없이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없음, 계획도 없음, 그냥 내 느낌이 그런 거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미래의 일을 말하는데 그냥 내 느낌이 그렇다고, 내 느낌이 그렇다는데 뭐 어쩔겨,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 묻지마, 이유 묻지마, 그냥 그렇게 할 거야, 내 느낌이 그렇다고, 요런 의미가 강해요. He will succeed. 그는 성공할 거야, 그 사람은 성공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주관적인 거예요. 내 느낌이 그래, 딱 보니까 애가 성공할 것 같아.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왜 쟤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내 느낌이 그래. 애가 딱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게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잖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 사람이 성공할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어떤 정확한 근거나 이유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느낌이 그렇고 내가 그렇게 판단한다, 내가 그렇게 예상한다. 그럼 be going to 얘는 언제 쓰일까? 눈치채셨겠지만 얘는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 계획, 준비 이런 게 동반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be going to 원형 얘는요 뭐뭐 할 거야, 뭐뭐가 될 거야, 이렇게 미래를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표현한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라든가 이유라든가 계획 등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뭔가 그럴듯한 근거가 있을 때, 이럴 때 쓰는 게 be going to 요겁니다. 내 느낌만으로 이렇게 될 거야 요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 때 쓰는 그런 표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he is going to succeed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해석을 해보면 걔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미래를 표현하는 의미가 되기는 하는데, 저렇게 판단한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을 때 주로 저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친구가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야, 애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머리도 좋더라고, 저런 애가 어떻게 성공을 못하겠냐, 쟤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어느 정도 근거를 댈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be going to 요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he will succeed 걔 성공할 거야, 이거는 내 느낌이 그렇다고, 내 예상이 그렇다고, 딱히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런 얘기고요. he is going to succeed 요거는요 쟤는 성공할 건데 딱 내가 보기에 성공할 만한 근거가 몇 개가 있어, 뭐 요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will 얘는 주관적인 표현,
내 느낌이 그렇다고 요 의미고요. 이런 뉘앙스가 강하고요. be going to 원형, 얘는요 비교적 객관적인 표현이에요. 근거나 이유나 어떤 계획들이 있을 경우에요. 자, 그럼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와, will, 요놈하고 be going to, 요놈도 야, 이것도 함부로 쓸 게 아니네. 무섭구만. 그렇지 않아요.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 내키시는 대로 쓰세요. 저 두 가지 표현 사실 대부분 그냥 혼용돼서 쓰는 경우 많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 썼다고 거꾸로 썼다고 해서 잡혀가거나 개망신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책이나 다른 강의에서 will하고 be going to 저거 구분해 주면서 이거 잘못 쓰면 뭔가 엄청 큰일 날 것 같이 말하고 엄청 무식하다는 조롱받을 것 같이 말하면서 겁을 주는데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 말이라는 게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의지, 생각, 느낌 이게 사실은 거의 90%잖아요. 우리의 말에는 객관성, 주관성이 사실 대부분 섞여 있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He's going to succeed, 쟤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니까요. 그랬더니 옆에서 누군가가 저 be going to를 쓰셨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뭡니까? be going to를 쓰셨다는 건 뭔가 근거가 있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렇게 만일에 물어보면 내 느낌이 강력해서요. 내가 신기가 좀 있거든. 아유, 저는 출세할 놈이요. 이렇게 우기시면 되는 거예요. 내 느낌이 근거라는데 뭐라 그럴 거야. 자, 그러니까 저 표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놈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겸손해. 그래서 나는 저놈을 보고 he will succeed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아유, 그런 면을 보니까 내가 저놈이 성공할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표현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야,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겸손하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겸손해. 근데 거기다가 내 느낌까지 쟤는 참 괜찮은 애 같아. 그래서 나는 내 느낌을 더 강조해서 he will succeed 요렇게 썼다. 어쩔래? 요렇게 얘기해버리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거냐고. 그러면 또 이걸 듣고 어떤 문법 나치 같은 놈이 와갖고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데 왜 will을 사용하십니까? be going to를 사용하셔야죠. 요렇게 물어보면 방금 말씀드렸죠. 야, 나는 내 주관적인 느낌을 말한 거야. 저놈을 보면서 느낀 나의 느낌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어. 왜? 뭐 잘못됐냐? 이렇게 후려치시면 됩니다. 원래 그런 거잖아요. 말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기계처럼 딱딱 가르고 나누고 요 상황에는 이런 문장만 쓰고 저 상황에는 저런 문장만 써라. 그런 거 아니라고. 원래 언어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말하는 사람의 느낌, 마음, 판단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사실 우리 한국어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거 잘못 골랐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지만 기왕이면 정확히 쓰면 더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저걸 정확히 골라서 써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잘못 써도 괜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란 얘기예요. 라푼젤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대사도 제가 조만간 인어정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라푼젤의 납치범, 그러니까 라푼젤의 가짜 엄마가 며칠 동안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라푼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I brought back parsnips. 내가 파스닙을 좀 사가지고 돌아왔어. bring back 하면은 뭔가 사가지고 얻어가지고 돌아오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I 삐리릭 make hazelnut soup. 내가 헤이즐넛 숲을 만들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자, parsnip 저거 채소 이름이라고 합니다. 헤이즐넛 숲 요걸 만들 때 쓰는 재료인 것 같아요. parsnip 저걸 사서 돌아왔어. 헤이즐넛 숲을 만들 거야. 이런 대사인데요. 영화에서는 빈칸에 will 얘를 썼을까요? be going to 즉 I am going to 요걸 썼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will 얘가 더 적절할까? am going to 얘가 더 적절할까? 이미 계획이 다 서 있는 거죠. 지금 재료 준비도 다 했죠. 그러면 이미 헤이즐넛 숲을 만들 계획이 진행 중인 거예요. 뭔가 할 건데 이미 그걸 할 준비, 계획
다 짜져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만 발휘해가지고 나는 꼭 그 숲을 만들고야 말 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재료 준비까지 다 해놨으니까 이렇게 뭔가 근거가 있고 계획이 있고 준비까지 된 상황이라면 be going to, 요게 더 어울린다 그랬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will 이걸 썼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재료도 있고 준비도 했지만 나는 헤이즐넛 숲 이걸 만들어 먹고야 말겠다는 내 마음, 내 의지가 더 중요하다. 그럼 will 이거 쓰시면 돼요. 재료가 있다고 다 만드냐? 그거 아니잖아. 저도 우리 집 부엌에 굉장히 많은 요리 재료가 있지만 안 하고 있거든요. 자, 헤이즐넛 숲 요걸 만들고야 말 테다. 내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will을 썼다. 이렇게 우기면 상대방도 할 말이 없다니까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우리는 가급적 상황에 맞게 쓰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영숙이가 It 삐리릭 rain soon. 비가 곧 올 거야. 자, 저 빈칸에 will 얘가 들어갈지 It is going to rain soon. be going to가 들어갈지 한번 판단해 보는 문제예요. 친구가 물어봅니다. What made you think so? 뭐가 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 즉,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왜 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숙이가 뭐라 그러냐면 I can't just feel it. 그냥 느낌이 와, 느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경우에 어떤 걸 쓰는 게 정상일까요? 곧 비가 올 거라는데 뭐 근거는 딱히 없어요. 지 느낌이 그렇답니다. 그러면 will 이게 맞을까요? is going to 이게 맞을까요? 그쵸? 이 경우는 will 이게 더 적절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영숙이는 is going to 요걸 쓰고 우길 수도 있어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아니 내 느낌이 그렇다고. 근데 내 느낌은 틀린 적이 거의 없다니까. 야, 내가 살아있는 기상청이야. 내가 움직이는 기상청이야. 이건 확실하다니까. 내 느낌은 확실한 근거야. 못 믿어? 이따 볼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is going to 요걸 써도 누가 뭐라 못합니다. 요게 언어의 특징인 거잖아요. 내가 그렇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대신에 친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저것 좀 또라이네. 무당인가? 신기가 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어떻습니까? 내 느낌이 그렇게 확실하다는데.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 차이점을 알았으니까 가급적 적절한 선택을 하기로 합니다. 자, 저 문장에서 더 적당한 것은 will 얘를 쓰는 게 더 좋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오마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t rain 비가 올 거야. 저기엔 또 will 이걸 쓸지 is going to 이걸 쓸지 한번 결정해 보실게요. 어머니께서 그러십니다. 야, 비가 올 것 같네. 그럼 이제 제가 또 여쭤보죠. Why do you think so?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머니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My knees ache. 무릎이 쑤신다. 무릎이 쑤셔. 자, 이 경우는 어떠세요? will 써야 될까요? is going to 써야 될까요? 여러분들 경험상 많이들 아실 겁니다. 오만이 무릎이 쑤시면 비가 오죠. 이거 정말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일기예보 중에 하나요.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is going to 쓰시면 됩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잖아요. 엄마가 비가 올 거라 그러시는데 왜요? 그랬더니 무릎이 아프시대. 그게 근거래. 분명히 비가 올 거라 이거지. 자, 그래서 요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is going to 요걸 쓰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보실게요. 내일 영숙이를 좀 만났으면 하는데 영숙이 내일 한가하려나? 이럴 경우에 Will she be free tomorrow? 요게 맞을까요? Is she going to be free tomorrow? 요게 맞을까요? 어떤 게 더 잘 어울릴까요? 이 경우에는 will 이게 더 잘 어울리죠. 영숙이가 내일 한가하려나? 근데 영숙이가 내일 한가할지 어떨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이 상황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내 추측이나 예상을 말하는 거예요. 한가하려나? 그래서 will 이게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야, 들어보니까 영숙이가 시험도 끝나고 남친하고도 끝났고 알바도 잘리고 뭐 다 끝났네? 야, 그럼 내일 얘가 한가하려나? 요렇게 얘기할 때는 내일 한가할까라고 말할 때 어떤 근거,
어떤 이유가 제시가 돼 있죠. 또 그런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럴 때는 will she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is she going to 이걸 쓰는 게 맞을까요? 그쵸?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is she going to be free tomorrow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거예요. 영숙이가 내일 한가할 만한 근거를 제법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미래를 언급할 때 그 내용에 관한 근거, 이유, 계획 이런 게 있으면 be going to 요게 더 잘 어울린다고 했죠. 그래서 친구랑 약속을 잡을 때 야 내일 코노 가자 이랬을 때 친구가 I will study English tomorrow 이러면은요 잘 꼬시면 코노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will 얘는요 그냥 주어의 의지, 지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아 내일 영어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요 정도인 거예요. 근데 아시죠? 이 의지라는 게 얼마나 잘 무너지는지 아시잖아요. 다이어트 할 거다, 금연 할 거다, 다 무너지잖아 다. 그죠? 자 근데 만일에 친구가 I am going to study English tomorrow 이렇게 be going to 요거를 가지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코노 가자고 꼬드기기가 좀 쉽지 않아요. 얘가 저 문장에서 표현은 안 했지만 be going to 요거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이미 영어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는 물론이고 계획도 있고 준비도 있는 거예요. 플랜을 짜놓은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저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뭐 스터디 카페에 돈을 내놨든 학원을 끊어놨든 아니면 영숙이랑 도서관 가기로 약속을 했든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be going to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be going to 요거를 사용하면은 웬만해선 변경될 수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be going to 요거를 확정적 미래라고 자주 표현을 하는 이유예요. 물론 꼬시는 게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야 내가 예쁜 여자애들도 데리고 갈 건데 야 내가 코노 쏘고 돈가스에 후식도 쏘고 집에 갈 때 택시비도 줄게 요러면 꼬실 수도 있을지 몰라. 같이 코노 갈 수도 있겠지. 그죠? 하지만 어쨌든 저 친구가 I am going to study English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뭔가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고 웬만해선 그걸 바꾸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일 같이 놀자 했을 때 상대방이 나 딴 거 해야 돼 I will 이러면 잘 꼬시면 됩니다. 근데 I'm going to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그건 거의 확정된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꼬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미래 시제 표현하기 will 요게 있고 be going to 요게 있어요. will 뭐뭐 할 거야. 근데 요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추측, 자기의 예상, 즉 주관적인 판단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e going to 원형 뭐뭐 할 거야. will하고 해석상 뜻은 똑같지만 이런 경우는 저렇게 얘기하는 뭔가 근거가 있거나 준비를 해뒀거나 계획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be going 그거를 할 계획이 진행 중이고 to 원형 앞으로 그걸 꼭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담배 끊으라고 권유할 때 가장 강력한 권유는 어떤 것일까요? 다음 문장 중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환자가 겁을 먹고 담배를 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요거 한번 골라보세요. Unless you stop smoking. Unless 기억하시나요? Unless는 만일 뭐뭐 하지 않으면 if not의 뜻이라 그랬죠. Unless you stop smoking. 네가 만일에 담배를 끊지 않으면 you may die. Unless you stop smoking, you will die. Unless you stop smoking, you are going to die. 자, 어느 말을 들었을 때 환자가 겁을 먹고 담배를 끊을 가능성이 높을까? 첫 번째 문장 you may die. may는 뭐뭐 할 수도 있어. 말 그대로 추측이죠.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안 죽을 수도 있단 얘기잖아. 그죠? 그 다음 문장 you will die. 죽을 거야. 근데 그건 의사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개인적인 판단이고 네 개인적인 예측이지 그냥 네 느낌이 그렇다 이거지. 요런 의미가 될 거고요. You are going to die. 자, going to die 하면은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너 죽을 건데 확정적으로 반드시 죽을 거야 이런 의미가 강하죠. 엑스레이를 보고 판단을 해보니까 너 조금만 더 담배 피우면 58,000% 사망이네. 야, 너 반드시 죽겠다. 야, 어김없이 죽겠다. Be going to die. 자, 이렇게 말해야 환자가 겁을 집어먹고 담배를 끊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 세 문장 중에 환자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는 어떤 거냐? Unless you stop smoking, you are going to die. 요게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You are going to master English before long. before long이라는 거는 곧 이런 뜻이에요. If you with me.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You are going to master English. 영어를 마스터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be going to 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얘기는 이미 계획이 있고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be going to를 쓴 이유를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통을 드리고 있는 미래 완료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에요.